어저께 제가 언급을 좀 했었죠. 윤석열 대통령실이 쇄신의 하나로서 자신들에게 쓴소리를 했던 그 젊은 청년 대변인을 청와대로 어 대 대통령실로 데려왔습니다. 박민영 씨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그런 시도 자체는 나는 좋게 봤어. 왜냐면 쓴소리를 어쨌든 한 자신들에게 비판적이었던 사람을 데려와서 '다른 목소리를 들어보겠다.'라는 의도는 좋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 박민영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과거 인터넷에 올렸던 여러 글들이 털리면서 이게 어저께 논란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논란이 꽤나 빨리 퍼지기 시작했었어. 왜냐하면 이게 좌파 쪽에서도 그렇고 우파의 일부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박민영 씨에 대한 이런 뭐랄까 캐스팅 또는 박민영 씨가 갑작스럽게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과정들, 그리고 뭐 그 과정에서 박민영 씨가 했었던 여러 가지 인터뷰들이 같이 논란이 되면서 박민영 씨가 우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논란이 확 하고 퍼져 버렸는데, 이게 이제 오늘 기어이 뉴스까지 터지면서 의혹이 마구잡이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용산에 간 박민영 씨가 박민영 씨 아이디로 쓴 글들이 "내다홍 씹은지 일배설이 올라왔다." 이건데, 여기에 대한 해명이 놀랍네요. 예. "내다홍. 예. 그런 것 같다. 아이템들 모두 다 씹은지." 예. 박민영 씨는 고민정인가요? 예. "과거 가려진다고 가려질, 지운다고 지워질 과거가 아니라는 사실 부디 명심하길 바란다." 자, 용산 대통령실 무려 5급 행정관으로 근무할 박민영 대변인 일배설의 낭설이라고 펄쩍 뛰었다.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 밤사이 박 대변인이 극우 일배에서 쓰는 표현을 온라인에 쓴 거 아니냐, 닉네임이 당신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그랬더니 박민영 씨는 "지금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다. 실명이 나오지 않은 커뮤니티에 과거 글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일단 선을 그으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어릴 때부터 과거 그런 계정들을 가족끼리 공유해 왔었다. 그래서 2살 터울 동생이 몇몇 게시글을 작성했다라는 얘기를 전해 듣고 삭제 조치를 했다. 몇몇 문제된 글은 동생이 작성한 것 같다. 낭설이 너무 많아 일일이 다 대응하기 어렵다. 최근에 한꺼번에 공격이 집중되고 있다고 토로했는데, 음 그래요. 자, 일베 언어는 지탄받아야 한다고 앞장서 말했던 분이 "저런 말 쓰지는 않았겠지요."라고 비꼬는 일부가 누리꾼들이 있었고, 또 박 대변인이 고민정을 향해서는 "가려진다고 가려지고 지워진다고 지워질 거가 아니다. 그거를 고대로 되돌려 주기도 했다." "동생이 썼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과연 사람들이 수긍할 수가 있냐. 왜냐면 여기에는 또 이어질 만한 또 다른 의혹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게다가 저런 이제 어떤 접근이 또 위험한 부분이 뭐냐면, 만에 하나 본인이 쓴 걸로 또 책이 잡힐 수가 있어. 이 동생 쪽이 아니라 본인이 쓴 걸로 여러 가지 지금 털리면 계속 털릴 수가 있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이 쓴 말 중에 또 논란이 됐다 이럴 때는 어떡할 것이냐가 인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동생이 직접 나와서 해명을 해야 되는 또 상황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또 뒷얘기가 나올 수가 있지. 왜냐면은 그 동생의 또 주변인들이 실제로는 동생이 안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라는 또 이런 썰이 나온다면 계속 박민영 씨에 대한 논란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음모론이나 의혹들이 만들어지기 좋은 소재들이거든. 왜냐면 뭐 이게 대통령실에서 이거를 어떻게 봤다, 어떻게 했고 뒤에서 어떻게 처리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좀 별로 질이 좋은 해명은 아니었고, 특히 동생한테 이거를 뭐 이렇게 탓을 했다라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의문이 남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어떤 일베 용어에 대한 반감이 있고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본인은 현실 정치에 나가고 싶어 했다라면, 그러면 동생이 일베하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처를 하고 처리를 시키고 그랬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안 하고 방관하고 있다가 논란이 되니까 "이거 동생이 쓴 건데?" 이래 버린다라는 게, 이게 과연 대통령실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처세술이냐, 또 관리 감독이 이런 사람한테 맡길 수 있겠냐, 라는 의구심이 든다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자기 가족, 자기 아이디로 자기 동생이 뻔히 어디서 어떤 글을 쓰는지 알면서도 그거를 제대로 처리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에 대해서 바꿀 수가 있겠냐라는 거야. 자기 동생도 컨트롤이 안 되고 자기 동생이 쓴 글조차도 자기가 미리 필터링을 못하고 그걸 못 바꾼 사람이 대통령에 대한 문제점은 자기가 어떻게 고치겠냐라는 거지. 거지 여기에 반론이. 요 부분에서도 지금 능력의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동생이 일비하는 거 아는데도 그러면 그걸 왜 냅뒀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알면서 본인이 정치하기 시작했다면 애초에 나는 국대다 나올 때부터 미리 이런 문제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시킨 다음에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렇게 나오고 나서 이게 걸리고 나서 한 동생 탓 이게 책임이 있는 거냐. 그리고 그런 사람이 과연 5급 행정관에 어울리냐. 요런 부분에서 이제 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뭐 그런 생각이 들어. 물론 이제 일베라는 사이트가 있는 대로 두들겨 맞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아니 합법적 사이트에서 뭐 어떤 용어를 썼다 이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난리가 난다라는 이 사회 분위기는 사실 자유라는 개념에서는 안 맞는 부분이 있어. 근데 나는 그걸 떠나서 지금 우리들이 가는 어떤 시대에서 고착화된 이런 고정관념을 바꿀 수가 없는 거라면 결국 거기에 어느 정도 순응을 하면서 가야 되는 처세술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야. 그럼 본인이 일베란 사이트를 문제라고 의식했고 저런 용어들에 대한 의식을 자기가 하고 있었음에도 자기 동생에 대한 관리는 왜 안 했냐라는 거지. 자기 동생이 그렇게 안 좋은 말을 쓰고 안 좋은 사이트에 접속하고 있는데 그거를 방관하고 그거를 바꾸려고 노력을 안 한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을 바꿀 수가 있는가. 이런 능력적인 부분, 이런 부분의 어떤 처세의 부분, 일관성의 부분을 본다면 굉장히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어. 게다가 동생이 썼다라는 이런 주장에 대한 신뢰성도 존재할 거야. 저런 이야기로 가면 동생이 직접 나와서 얘기를 해야 돼요. 동생이 직접 뭐 글을 쓰면 또 안 믿겠지만 동생이 직접 나와서 뭐 "제가 썼는데 사과드립니다." 뭐라고 얘기하든가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될 것이고, 뭐 어떤 가족끼리 명의를 갖다 쓰는 게 뭐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될 수 있다지만 이게 과연 우리 사회가 용납할 수 있는 범위의 변명이었는가를 보면 상당히 조금 5급 치고는 조금 굉장히 기괴했다. 그걸 가족 탓으로 돌렸다라는 점도 놀랐고, 좀 이런 부분에서 나는 쪼끔 이게 좀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동생이 썼다 손 치더라도 자기가 그런 부분을 알고도 이거를 제대로 처리 못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금 이런 논란이 된 부분에서 누가 되었고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진정한 진심의 사과가 나오고 또 자기 동생한테도 사과를 시키겠다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의 주장은 되게 기괴해. 동생한테 삭제만 시켰대. 이게 뭔가 일처리가 되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지금 이 논란이 났다면, 그리고 이런 표현에 문제가 됐다면 그냥 빨리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 사과도 안 시켜 동생한테. 동생한테 사과하라고 해야 되고 자기도 "관리를 못했다. 내 명의를 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알면서도 내가 이걸 관리 못했다면 본인 책임이잖아요. 자기 명의인데 그럼 뭐 자기가 그 명의 가지고 대포폰 만들어 갖고 누구 사기꾼한테 주고도 그건 뭐 내가 아니에요." 이러면 되냐고.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 사과도 전혀 없다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통령한테 쓴소리라고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요런 점에서 지금 박민영 씨의 처세술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빨리 동생도 사과를 시키고 본인도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서도 동생이 직접 나와서 해명하게 만들고, 또 자기도 여기에 대해서 이런 논란이 일어나고 대통령이 누가 된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빨리 머리를 돌리라는 거야. 이준석 까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어? 그 밖에 있을 때 남 까는 건 잘할 수가 있어. 근데 본인이 이제 국민의 세금을 받고 높은 권력자의 입장이 되고 이제 그런 국민의 어떤 더 나란 일을 하게 되는 입장이 됐을 때는 자기가 말하던 선당후사를 이제 본인이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준석 탓을 못 하는 거야, 본인이 더 위에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본인이 지금 같은 이런 논란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명을 해야 되고 그 해명을 어떻게 국민들한테 불식을 시키고 깔끔하게 이해를 시킬지를 이제 실천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잖아. 이런 부분이 이제 지적당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과연 이게 이 채용이 괜찮은 채용인지 나는 그게 일베 발언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과연 이런 처세, 이 문제에 있어서도 빠른 사과와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깔끔하게 해명을 하느냐에 있어서 능력을 보면은 이걸 하나의 어떤 그 테스트로 본다면은 나는 전혀 이게 규명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분이 과연 어떻게 윤석열 정부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겠냐라는 점에서 나는 오히려 더 의심이 더 늘어났다라는 점에서 좀 씁쓸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반응을 보였네요. 박민영의 일배 표현 논란에 대해서 설명을 더 들어보겠다. 대통령실이 청년 대변인으로 발탁된 박민영 대변인에 대해 일배 표현의 논란에 대해서 개인에 관한 문제는 설명을 좀 더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박민영 일배 논란을 사전에 인지했냐는 질문에 앞으로 대변인실 직원이 청년 대변인으로서 능력을 잘 발휘할지 지켜볼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관련 질문이 계속 이어지자 박민영의 대통령실 채용 과정이 진행 중이라면서 조금 더 지켜보자고 말했다. 그러니까 채용이 확정이 아니라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거야. 말이 바뀌었어 지금. 박민영의 태도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동생이 이걸 작성했다는 얘기를 듣고 삭제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하는데 삭제만이 아니라 지금 사과를 해야 되는 거야. 사과를 동생이. 근데 이런 문제를 좀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있어요. 음. 이 내용을 한번 좀 잠깐 이미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죠. 대통령실이 또 이제 말이 바뀌었는데 이 대통령실 역시나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대통령실이 여기를 보면 어저께는 분명히 유능한 일꾼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같이 일해보자고 했다가 갑자기 오늘 논란이 일어나니까 여기는 과정이 몇 달씩 걸리니까 채용 과정을 거치고 있다 보면 된다. 채용 과정은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말이 바뀐 거예요 지금. 이게 대통령실이 또 한 번 흑역사를 찍고 있는 거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인제 박민영 씨 같은 경우가 이런 사건이 있으면 보통 뭐 과거 발언 가지고 우리가 뭘 그러냐. 이 과거 일베에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 뭐 저게 인제 지역 비하 발언들도 있고 노무현 대통령 고인이 되신 분을 좀 비하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저런 건 이제 음지에 네티즌들이 공유하는 그런 짓궂은 문화 중 밈 중 하나일 수는 있는데 그런 사람이 이제 어떤 양지화가 할 때는 반드시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자기가 이런 부분에서 불편함을 겪으신 누구누구 분들 또는 뭐 노무현 대통령이든 뭐 전라도 분들이든 뭐 누구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런 논란 제가 과거에 이런 게 있으면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앞으로는 뭐 자기가 더 잘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야 맞는 거야. 왜냐면 음지의 세계를 양지의 기준으로 보면은 다 더럽고 다 지저분하고 막 그렇지. 뭐 유튜브보다는 더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중에서 뭐 군계 일학들이 양지화가 된다. 양지로 나간다고 할 때는 반드시 그 자신의 어떤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짓궂었던 또는 뭐 그냥 장난스럽게 썼던 모든 것들에 대한 사과라도 하고 가야 돼.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여기서 처세 논란이 일어나는 거거든. 그런데 박민영 대변인에 대해서 왜 쉴드가 별로 없는가? 여권 청년 정치인들마저도 지금 별로 안 좋게 본다라는 거야. 이게 왜 그럴까요? 이제 내부 청년 당원들은 이번 정부에서 좋은 자리 받으려면 대통령을 까야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누가 이 미친 인사를 했는지 모르겠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처럼 큰 위기가 오면 누가 대통령을 지키겠나? 아무도 안 지킨다. 당원 국민의힘 청년당원 A씨는 하는 쓴소리를 쏟아냈다. 왜? 박민영 캐스팅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자기는 열심히 일했는데 자기는 채용이 안 되고 엉뚱한 애가 됐다라는 거야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위해 선거 전 과정에 참여했던 A씨. 박민영은
나는 국대다를 통해 들어오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으면서 인지도를 쌓았는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선거 때부터 도왔던 사람들이 입성하지 못하면서 이 청년들이 불만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A씨는 윤석열 대통령에 한 청년당원들의 손절까지 거론했다. 경선 캠프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 옆에 있던 사람들은 다 용산에 못 들어가고 밖에 있다. 자리가 없다는 건 핑계였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떤 일이든 쉴드 치던 청년들은 나는 바보인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하찮은 용인술에 실망한 이들이 나도 이거 알아요 하면서 내부 공급 정보를 흘리면서 뛰쳐나갈 거다. 에... 내부 총질이 발탁이라는 메시지를 내니 참 볼만하다. 인사 자체가 내부 총질에 발탁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 이러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로열티가 생길 수 있겠냐. 어떻게 이렇게 구린 인사가 메시지를 낼 수 있는지 모르겠다. 또 한 사람은 무리하게 박민영을 영입한 이유는 이준석 힘 빼기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준석 옆에 있는 사람들을 갈라치기 위해서 이준석이 힘을 빼기 위해 데려간 거 아닌가? 박민영도 이준석을 버린 거라고 봐야 한다. 이번 인사는 다 같이 죽자는 것. 박민영이라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큰 인사면 모르겠지만 청년들의 능력은 큰 차이를 보기 힘들다. 누가 헌신적으로 기여했는지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민주화 세대는 청산해야 될 잔재라 말했다. 뭐 그래. 또 대변인으로서 부적절한 인식을 보여 논란을 낳은 인물이기도 하다. 그래 뭐 그래. 민주화 세대에 대해서 청산할 잔재다. 이게 약간 이제 좀 어감이 셌다 이거야. 뭐 우리들 입장에서는 뭐 공감할 수 있는 얘기지만. 선당 후사의 자세를 위한 선택이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본인에 대한 논란을 과연 어떻게 선당 후사로 처리할지 봐야 될 것 같네요. 저런 걸 보면 지금 박민영 씨에 대한 쉴드 여론이 크지 않은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인제 뒤섞여 있다고 봐야겠죠. 내부적으로는 '아니 박민영이 왜 되지?' 뭐 이런 그 청년 당원들도 있는 거고, 다른 쪽으로는 '여전히 이준석 하나를 견제하기 위해서 저런 무리수를 던져야 하는가?'라는 어떤 인사 자체에 대한 어떤 의도의 불순수함? 불순함?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또 보는 사람도 있는 거고, 또 박민영이라는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에 대한 의심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이번에 인제 논란이 나온 만큼 이런 논란에 대한 뭐 대처 능력 이런 걸 함께 본다면 '굳이 이런 논란까지 감수하면서 캐스팅을 해야 되는 채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의혹을 낳게 만듭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뭔가 이준석과 다 연결시켜 본다면 '이준석과 연결해서 시도하려는 모든 것들은 다 실패로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 봐. 이것도 또 다음 주에 지지율이 더 빠진다면은 뭐 이런 사건들이 하나하나 다 쌓여간 이유겠죠.